자, 뭐 소개했었냐면은 L2 별점과 L1 별점을 붙인 문제를 푼다는 게 수식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어떤 문제를 푸는 건지 정의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별점이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손실함수를 정의할 수 있었던 문제들에서 요 인터셉트 말고 설명 변수에 붙어 있는 이 회귀계수 파트에다가 회귀계수 파트에 이 회귀계수들의 L2 놈이나 L1 놈을 소정의 상수를 붙여가지고 목적 함수를 최소화 대상의 목적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가 됐었죠. 별점을 붙인다는 것은. 6단원의 목표는 이 벌점을 붙이면은 전체적인 절차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뭐 수학적으로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통계학적인 의의도 살펴보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 목적 함수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목적 함수나 이걸 일반화 시켜서 어떤 우리의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손실함수를 제가 추상적으로 썼었는데요. 대부분의 패키지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요 최소 제곱법을 아무렇게나 다 이 세타로 넣지는 않습니다. 나름 좀 통일된 규칙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지킵니다. 자, 만약에 확률 모형 기반인 경우에 확률 모형 기반 기법이라는 것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기반으로 손실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경우 사람들이 보통 여기 phi 세타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로그 가능도를 이렇게 phi 세타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자,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패키지 안에 실제로 여기에 상수가 몇이 붙은 걸 풀고 있냐 이런 게 궁금하시면은 스탠다드 패키지는 마이너스 n분의 1의 로그 가능도 붙인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킨다를 뭐 기억해 주시면 이게 뭐 시험에 낼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너스 n분의 1 로그가 된다면 로지스틱 선형에게는 요꼴이 딱 나오고요. n분의 1 붙은 여기가 지금 그 로그 가능도 파트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최소 제곱 추정법 있죠? 최소 제곱 추정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최소 제곱 추정법 같은 경우에는 x가 주어졌을 때 x가 기분된 y의 조건부 확률부터가 노멀 x 트랜스포즈 베타 컴마 시그마 제곱 이걸로 이제 가능도 쫙 써내려 나가면은 사실 여기에 2n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분모에 들어갈 겁니다.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PDF에 이 시그마 제곱은 x 대 2의 제곱이잖아요. 그 익스포넨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노멀 PDF 보면은 엑스포넨셜이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뮤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분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로그 가능도를 써내려가면은 선형에게서 최소 제곱 추정하는 거랑 완전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스탠다드 패키지에서 이 페널티를 붙인 선형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시그마 제곱은 일단은
최소화랑 상관없으니까 없애놓고서 분모를 2n분의 1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그 패키지 설명서 보실 때 왜 최소제곱법에만 2가 붙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별점을 붙이는 것의 큰 의미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후진소거법이나 전진선택법 같이 뭔가 변수 하나짜리 모델, 변수 2개짜리 모델, 변수 3개짜리 모델들을 이렇게 끊어서 이산적으로 모양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이 페널티를 붙이면은 우리가 옆에 붙이는 상수 람다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베타 햇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임의의 실수계만큼 연속적으로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라스나 리치 벌점을 붙이는 것은 모형 선택을 소프트하게 한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된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진도를 여러 번 이거 강의를 해보니까 뜬구름을 잡는 것보다 일단 코드를 봐서 현상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의 이유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게 좀 교육적으로 조금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부터 보고요. 이 라쏘나 리치 벌점이 붙은 이 최소 제곱 문제나 아니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문제를 컴퓨터로는 R에서는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점항 람다 J는 1부터 K까지 이게 리치 규제죠? 아니면은 라쏘 규제, 라쏘 벌점항 람다 베타 J 절대값의 제곱 추가의 이제 효과를 코드를 보면은 람다에 따라서 베타의 추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이론으로 설명할 거예요. 라그랑즈 승수법, 그다음에 디자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서 그 회귀계수를 클로저드 폼으로 써볼 겁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띄워두실 여력이 되면은 지금 가장 관련된 슬라이드는 15쪽입니다. 아니면 책이 있으시면은 P가 6.4랑 P가 6.6을 보시면 됩니다. P가 6.6은 라쏘 벌점을 추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P가 6.4는 리치 그 벌점을 추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갑시다. 슬라이드 15쪽에 있는 크레딧 데이터에 실제로 벌점이 들어간 최소 제곱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그 라쏘를 위해서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GLM-NET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자, GLM은 어디서 왔어요? Generalized Linear Model에서 왔고요. 그래서 이 안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다음에 최소 제곱법 선형의 분석, 그다음에 범주형에서 배우실 투화성 회귀 분석,
그다음에 생존 분석에서 배워질 칵스 비례 유형 모형 다 베타 햇을 구하기 위한 손실함수들이 다 있을 텐데 GLM넷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배운 모형들에 대해서 L1 별점과 L2 별점을 붙인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크레딧 데이터를 이전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구조 먼저 살펴봅시다. 자, 일단 크레딧이라는 요 객체에다 데이터 붙여가지고 크레딧 객체 자체를 인바이러먼트에 이렇게 불러오고요. 지난 시간에 부트스트랩 됐던 게 많이 들어있네. 여기 크레딧이죠? 여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크레딧의 스트럭처를 살펴보시죠. 밑에 이런 메시지가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봅시다. 샘플 사이즈 n 4회고요. 그다음에 베리어블 개수 11개고요. 물론 여기서 설명 변수랑 반응 변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y는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요. 밸런스 신용 대출 잔액으로 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지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일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인컴 수치형, 리밋 수치형, 그다음에 레이팅 수치형, 카드 개수입니다. 에이지는 에이지도 지금 에이지 원 스케일 그대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게 코딩이 약속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에듀케이션은 11년, 15년, 11년 교육 경력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대로 수치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변수들이 뭐냐? 이거는 차 있냐거든요. 그다음에 학생이냐 아니냐, 결혼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래서 범주형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4개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지금 밑에 여기 라인 11과 12가 이 변수명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리치 페널티를 준 선형회계 분석 돌릴 건데 그 전에 라쏘 자체와는 상관은 없지만 R에서 제공하는 편의 기능이 디자인 매트릭스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점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써본 적 있으실까요? 안 써봤어요? 오케이. 자, 언제 편하게 쓰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일단은 밸런스 카드 잔액 카드 대출 잔액을 Y로 할 건데 X의 후보들 보니까 소득도 있고 수치형도 있고 범주형도 있죠. 범주형 변수들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 집어넣기 전에 적절하게 어떤 걸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LM 같은 경우에는 팩터형 변수 받으면 뭐 해줘요? 알아서 원화 코딩 해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LM이나 GLM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건 LM이나 GLM이 R의 가장 기본 함수라서 정말 정교하게 만든 거고 GLM처럼 커스텀하게 만든 여러 패키지의 경우에는 팩터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자, 원래 지금 크레딧 데이터에는 지금 오운 컬럼과 스튜던트 컬럼, 리전 컬럼이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no, yes, no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얘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자, 가변수 코딩을 해서 자, 잠깐만요.
범주형 부분. 이 녀석을 가변수 코딩을 해서 자, O는 지금 no, yes 두 개의 범주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컴퓨터의 그 매트릭스 연산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바꾸려면은 자, 얘를 잠깐만 얘를 x1이라고 할 거야. x1 x2 x3라고 하면은 자, x1이 no냐 yes냐라는 거를 똑같이 표현하면서 수치형으로 나타내려면은 x1이 yes냐 or no로 새로운 변수 g1을 만들면은 0, 0, 1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간이 모자라서 왼쪽에 좀 계속 쓰겠습니다. 자, 가변수. 두 번째 가변수는 뭐로 될 거냐? 그래서 내가 지금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no yes를 완벽하게 동치로 재표현할 수 있는 수치형 코딩 방법은 컬럼이 하나만 새로 있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를 셀 수 없는 범주의 변수의 범주가 k가 있으면은 내가 가변수를 k-1개를 만들면 그 가변수랑 똑같은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스튜던트냐 같은 경우에도 범주가 두 개니까 1이면은 스튜던트라고 0이면은 스튜던트 아닌 것으로 코딩을 하면은 이제 x2의 동치 표현이 완벽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1 안 쓸 거고요. x2 안 쓸 거고요. 대신 g1 쓸 거고 g2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3는 앞에를 보시면은 리전이거든요. 근데 리전은 순서가 없고 범주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있어가지고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랑 사우스랑 또 뭐 있냐? 노스인가? 이스트, 사우스, 노스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트, 사우스, 노스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가변수가 2개 필요합니다. G3, G4로 해가지고 자, 아이고 리전이 뭐야? 뭐 북쪽이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변수는 지역이 남쪽이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세 번째 변수가 뭐 동, 북, 남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자, 세 번째 가변수 G3는 0, 1, 0, 0 0, 1, 0, 0 그다음에 남쪽이냐 여부는 0, 0, 1, 1 해가지고 자, 오른쪽에 있는 동북 남남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행렬 연산이 알아듣지 못하고 대신에 이 동북 남남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수치형 표현을 대신 우리가 패키지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가 요 범주형을 이렇게 제로원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통 일상적인 용어로 가변수 코딩이라고 하고 아니면 더미 코딩이라고 하는데 아마 뭐 셀스나 아니면 아래 기본 함수 쓰실 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범주형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아마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셀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변수를 따로 지정을 해줬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 연산으로 집어넣으려면은 x를 이렇게 0일 0을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한 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델점 매트릭스에서 여기 밸런 y 쪽에 포뮬라에다가 y 파트 집어넣고 x는 전체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크레딧 데이터로 쓸 거다 하고서
이 모델점 매트릭스 함수를 쓰면 자, 주면 헤드만 한번 볼까요? 헤드. 자, 심지어 인터셉트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수치형은 그대로 냅두고, 자, 우리가 아까 지우기 전에 이거 차 가지고 있냐가 yes인 것만 갖고, 어차피 0은 no를 뜻하는 거니까 no를 위한 컬럼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학생이냐 yes 만들어주고, 결혼 여부도 변수가 있었군요. 결혼에는 yes. 그래서 카테고리 2개짜리의 범주는 이렇게 하나씩의 가변수에 대응이 되고, 카테고리가 K개인 범주형 변수는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군요. 이스트를 0으로 코딩을 하고 대신에 사우스랑 웨스트가 각각을 뜻하는 컬럼이 이렇게 100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하겠다는 거는 제가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GLM넷이 기본적으로 인터셉트를 지가 알아서 추가해 주거든요. 그래서 1행을 빼고 YX 하시면은, 자, 디자인 우리의 그 설명 변수가 가변수 코딩까지 완료된 형태로 지금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처리 작업으로 뭘 해줬냐면요. 1, 2, 3, 4, 5, 6 여기까지가 지금 continuous 연속형 파트라서, 그 연속형 파트에서 스케일이 너무 서로 스케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대로 선형 모양에 집어넣으면은 개수도 수치적으로 잘 안 구해지는 좀 위험성도 있고, 그 수치적 위험성 때문에 보통 이런 컨티뉴어스 베리어블 파트에서는 표준화를 좀 실시하죠, 보통 들어넣기 전에. 그다음에 우리가 선형 모양에서 알고 있던 지식이 뭡니까? 표준화를 해서 집어넣은 코에피션트랑, 그러니까 두 문제가 모두 이론적으로 풀린다는 가정하에 표준화를 하고 집어넣은 코에피션트나 표준화를 안 하고 집어넣은 코에피션트나, 물론 베타 햇은 다르겠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y 햇은 똑같죠. 기억나요? 네, 회계 분석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나 안 하나, 그 내가 데이터에서 C개로 나누면은 베타 코에피션트에 C가 다시 곱해져 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같은 레코드에 대해서 나오는 y 햇은 궁극적으로 같게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여기 별점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할 얘기는 약간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수치형 변수는 그냥 습관적으로 표준을 해준다 정도로 이거를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별점을 붙이면 표준화 전의 예측 결과, 표준화 후의 예측 결과가 다르거든요. 약간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얘기가 강의 노트에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는 함수 볼 때는 물음표부터 GLM넷. GLM넷은 여러 가지 문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편한 문법입니다. 일단 디자인 매트릭스는 X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반응 변수 매트릭스는 반응 변수 n by 1 벡터는 이제 y 아규먼트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y로는 크레딧의 밸런스 400 by 1 벡터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 변수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둔 요 다 범주형까지 수치형 가변수 코딩을 완료시킨 이 myx를 집어넣고요.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에 패밀리는 우리가 GLM 쓰던 시절에 기억나세요? 패밀리에 여기다가 바이노미얼 집어넣으면
y가 0, 1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기본적으로 풀고 그다음에 GL에 관한 패밀리의 가우시안 집어넣으면은 y가 컨티뉴어스인 최소 제곱법을 기본적으로 풀게 된다.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얘는 뭘까? 알파야. 이제 얘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 여기 밑에 매뉴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기본 옵션 말고도 생각보다 옵션이 되게 많죠?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패밀리에는 가우시안 최소 제곱법, 그다음에 바이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푸아송 선형의 모형, 그다음에 멀티노미얼은 자, 바이노미얼은 이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고 멀티노미얼은 y가 순서가 여러 개인 범주형일 때 다진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옆에 캅스 생존 분석에서 쓰는 캅스 비례 유형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엔가우시안은 제가 못 봤던 건데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뭔지 알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웨이츠랑 오프셋은 원래 LM과 GLM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웨이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웨이츠가 이게 자, 웨이츠도 길이가 n인 WN까지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냥 널로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최소 제곱법을 예를 들면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제곱을 풀어주는 게 이게 디폴트인데 만약에 여기 웨이트 벡터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각 이 i 번째 옵저베이션마다 wi의 웨이트를 붙여서 각 옵저베이션이 웨이트가 2, 3, 4다. 그러면은 각 옵저베이션이 레코드 2개만큼, 레코드 3개만큼, 레코드 4개만큼을 대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웨이트는 정수일 필요는 없고요. 실수여도 상관없는데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널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웨이트들이 그냥 11111 들어가가지고 스탠더드한 그냥 로스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프셋 써보신 경험 있나요? 오프셋은 내가 어떤 이 LM이랑 JLM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뭐 SS나 파이썬 모두 있어요. 베타 해설 구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설명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효과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문제를 푸는데 뭐 나의 효과는 3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오프셋에다가 이제 오프셋은 ag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xi에 만약에 ag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면은 내가 베타를 최소화시킬 때 ag 코비레이트 밑에 옆에 있는 베타 ag는 내가 최소화 문제에서 풀지 않고 얘는 그냥 3이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베타에 대해서만 최소 제곱법을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쏠쏠하게 가끔 유행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궁금한 거랑 관련 있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GLM 내시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게 알파, 람다 관련된 옵션,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풀어주기 위한 하위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스탠다드라이징 인터셉트는 원래 GLM이랑 LM 들어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셉트 베타세로 집어넣을 거냐.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 함수 내부적으로 한번 표준화를 다시 실시할 것이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표준화를 실시해서 문제를 풀고 스케일을 다시 원 스케일로 이렇게 원래 주어진 인입 자리를 스케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탠다드이제이션 옵션입니다. 나머지를 다 기본값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그다음에 이제 보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풀려는 문제가 이제 n분의 서메이션 안일부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자, 여기 기본적으로 2 붙어 있다고 했죠? 플러스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in일부 n까지. 죄송합니다. p까지. 베타 j 제곱인데요. 여기서 여기 람다 있죠? 이 람다를 지정해 주는 게 지금 디폴트가 널로 돼 있는 람다 옵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좌측 보면은 람다 안 지정했죠. 그냥 이 함수 자체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론에 기반해서 이 문제에 적합할 만한 어울릴 만한 람다 100개를 지가 알아서 선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가 알아서 람다 100개 선정해 놓습니다. 만약에 람다를 내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람다를 따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람다를 하나만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람다의 후보가 만약에 100개 있다. 그러면 100개 벡터를 이 람다 아기먼트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얘기하는 게 이게 알파죠? 알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은 강의 노트에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에 2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26쪽) 폈어요? 26쪽에 수식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과 녹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죠. 파란색으로 표기한 건 익숙한 부분이죠. 녹색으로 표기한 게 L2 페널티도 있고 L1 페널티도 있어요. 근데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1-알파랑 알파로 컨비네이션 되어 있죠. 자, GLM넷이 리치도 다뤄주고 라스 페널티도 같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초록색 텀 자체가 페널티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한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패키지 자체가 리치 페널티도 다룰 수 있고 라쏘 페널티도 다룰 수 있기 위해서 더 리치랑 라쏘를 포함하는 더 그 넓은 클래스의 별점 함수를 지금 설정해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고 있는 글씨가 여기 알파 아규먼트의 여기 수식과 일치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내가 리치 페널티를 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 원놈 앞에 있는 알파는 0으로 죽여버리고 1-0 여기 알파 원놈 파트에 있는 알파를 0으로 없애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한 코드처럼 알파를 제로로 설정하시면은 자, 2분의 베타 투놈 제곱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GLM넷에서 알파나 제로 하시면은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기도 이렇게 분모가 여기도 우측도 2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2로 나누니 안 나누면 사실 대세에 크게 지장은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2를 생략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2를 넣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2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푸는 문제의 형태는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왜 실무적으로 2를 자꾸 넣다가 빼냐면요. 다 이차항이잖아요. 얘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 풀 때 한번 미분해가지고 어떤 그 병사하관법이나 뉴턴 방법 같은 거 풀 텐데 그때 제곱 텀이 있을 때는 2로 사전에 나눠져 있어요.
한 번 미분했을 때 2차항의 개수에서 2가 사라지고 1이 되죠. 원래 x제곱 미분하면 2x잖아요. 그 2가 약간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그냥 제곱이 붙어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태초에 제곱이 붙어있는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 설정하실 때 분모에 2를 두면은 미분했을 때 내가 더 손으로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폼들이 됩니다. 2로 나누는 실무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었죠? 자, 이제 시원하게 한번 피팅 해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다 풀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라인 12까지 한꺼번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 구경하고 싶죠? 일단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나왔을 때 오브젝트의 특성을 보려면은 클래스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클래스 리치 오브젝트 주면은 오브젝트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GLNet 아니면 ELNet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 names GLN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은 그냥 R 리스트처럼 보이는데 뭔가 여러 가지로 취급을 할 때 GLNet 오브젝트나 아니면 LNet 오브젝트로 내부적으로는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이용한 뭐 플랫이나 코에피션트를 찍어보고 싶으면은 반드시 도움말에서 뭘 해봐야 돼요? 플랫을 보는 게 아니라 플랫.glnet으로 그 설명서를 봐야 되죠. 아니면은 우선 여기 안에 있는 녀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치 오브젝트. 자, 뭐 해볼래요? 일단 저는 이거부터 궁금할 것 같아. 대체 람다는 어떤 람다가 들어갔는지. 자, 100개의 람다가 지금 39만 6,562부터 39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GLNet이 알아서 설정을 했고요. 제가 언제든지 커스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현재 패키지에서는 뭐 람다 1이 39만 어쩌고 그러면은 람다 139까지 그리고 100개의 람다를 한꺼번에 같이 피팅을 해놨습니다. 람다가 100개가 들어가서 피팅이 됐어요. 그러면은 코에피션트도 100개 있겠죠? 동의해요? 람다 다르게 들어갈 때마다 여기 람다가 다르게 들어갈 때마다 오브젝티브 베타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 최소화 목적 함수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람다가 바뀌면은 이 함수 전체를 최소화시키는 베타로 바뀌겠죠. 그래서 왠지 베타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디멘전부터 따져보시죠. 11 바이 100이에요. 뭐일 것 같아요? 참고로 myx의 디멘전이 n이 400이고 p가 11입니다. 자,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설명서를 봅시다. 베타. 설명서에 베타 검색해 보시죠. 자, 어떤 매트릭스가 들어있냐? 베리어블 개수가 로 개수, 그다음에 람다 개수가 컬럼 개수로 있어가지고 코에피션트들이 저장된 행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는데 뭐냐면
뭐가 많이 뜨죠? 첫 번째, 아까 람다 띄었을 때 첫 번째 람다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첫 번째 컬럼에 있고요. 두 번째 람다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두 번째 컬럼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쫙쫙 내려가서 마지막 100번째 람다에 대응하는 마지막에 100번째 람다에 대응하는 녀석은 이 리치.obj 베타의 100번째 저장이 100번째 오브젝트 100번째 코에피션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00번째 컬럼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른 위쪽에 쓴 여기 목적 함수에서 지금 베타 햇은 람다에 따라 바뀌는데 이 람다 햇이 여기 리치.obj 여기 달러 베타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깜빡했어. 인터셉트도 있죠? 베타 제로. x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이렇게 있겠죠? 그럼 베타 제로는 각 람다에 대응하는 베타 제로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기 설명서에 베타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A0은 인터셉트 시퀀스 오브 랭스 이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리치 오비제이에서 A0 뽑으시면은 첫 번째 람다에 대응하는 베타 제로부터 마지막 람다에 대응하는 베타 제로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 말 없이 아무런 과학적 원리 없이 리치 리그레션을 수행하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다시 아까는 리치.obj에 그 A0라는 객체랑 베타라는 하위 객체로 접근했는데 우리가 LM이랑 GLM에서 했던 것처럼 이 코에피션트 함수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에피션트로 접근을 하면은 인터셉트까지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관찰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컬럼 번호가 올라간다는 거는 더 작은 람다 50번째 람다, 51번째 람다, 52번째 람다, 53번째 람다 대응하는 그 베타 해들인데 그러니까 이 베타 람다 첫 번째 람다부터 만약 가장 마지막 람다까지 대응시켜서 그 한 번 한 번의 이 컬럼이 에스티메이티드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첫 번째 람다가 여기서 S0로만 그냥 첫 번째 람다를 람다 제로로 쓸게요. 39만 5,600 몇 점이었죠. 이렇게 그랬을 때 람다 제로에 대응하는 코에피션트가 자 베타 제로에는 페널티 없죠? 한 500 정도 들어 있어요. 페널티가 들어간 베타 헷 한번 볼래요? 식에 마이너스 34승부터 있습니다. 이거 컴퓨터의 그 머신 프리시전 에러 생각하면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람다가 조금씩 커질수록 람다가 조금씩 작아질수록 이 코에피션트들의 절대값이 어때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조금씩.
여기 레이팅 코에피션트가 0.6, 0.66, 0.72 이런 식으로 람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각 코에피션트의 절대값들이 완만하게 커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적어둘 가치가 있어요. 자, 잠깐만 공유 중지하고 자, 판서로 돌아갑니다. 자, 관찰. 지금 코드 보고 있는데 관찰. 잠깐만. 자, 관찰. 자, 첫 번째. 람다가 커지면 베타햇이 어디로 가요? 자, 페널티가 들어있는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는 다 0으로 가죠? 자, 물론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람다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가 0이면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페널티 없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의 그 베타 추정량은 그냥 LS라고 적을게요. 리스트 스퀘어. 그래서 페널티 벌점에 붙는 람다를 조절할 때 람다가 0이면 그때 베타에서는 그냥 최소적 추정량이랑 똑같아. 자, 그러는데 람다가 커지면 벌점이 걸리는 람다 1 해부터 람다 P까지가 어디로 가요? 점점 0으로 갑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뽑은 잠깐만 이거 적어놓고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방금 보신 것에서 관찰할 수 있었나요? 이 결과에서 제가 방금 판서한 게 이 에스티메이티드 베타 햇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트렌드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자, GLM넷은 플랫 기능을 제공합니다. GLM넷 오브젝트는 플랫 기능을 제공해요. 그래서 플랫 한번 쭉 띄워보시면 뭔가 떠 있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 하나가 떠 있습니다. 자, 줌으로 한번 잠깐만요. 가로축을 저 그림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자, 제가 뭐 찍을 거냐면은 가로축은 람다, 세로축은 각 그 람다에 대응하는 인터셉트 뺀 코에피션트들의 그 L2 넘 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점 그리드는 어디 보자. 람다 리치.obj 요거 그림만 그리고 10분 쉴게요. 리치.obj에 람다 시퀀스를 하고 Y점 그리드는 뭐로 할 거냐면요. 리치.obj의 베타라는 녀석은 이 녀석은 베타 햇들이죠. 그 람다에 대응하는 그 녀석들의 이게 11개를 다 그리면은 그림 여기 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릴 수 있을까? 11개의 띠를 다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투넘부터 보죠. 투넘을 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게 10 11 by 100 매트릭스니까 100개의 크기 계산되면은 각자 제곱해가지고 그다음에 컬 민지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씌우면은 100개에서 각각이 11,000 벡터의 L2는 쫙 나오겠죠? 썸으로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플랫 x는 x.grid, y는 y.grid. 그 다음에 x의 축을 뭐로 할까요? 람다. 이름 y축 이름은 L2놈 오브 베타 핵. 보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알아보기 어렵죠? 가장 큰 람다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가장 작은 람다가 여기 있고 람다가 작아질수록 L2 그 베타에서 L2놈이 더 커지죠? 그러는데 나중에 조금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람다 설정할 때 등비수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X축을 오리지널 스케일로 하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요. 로그 한번 씌워서 등비수열을 등차수를 만들어주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짠. 어때요? X랩을 로그 람다. 로그 람다. 이게 여기가 지금 로그 람다고 그다음에 여기 이 코에피션트가 그때 그 람다에 대응하는 베타 햇의 지금 투놈입니다. 그 투놈 자체는 점점 람다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시죠? 조금 더 궁금하실까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얘는 베타 햇의 L2놈 이거 말고 베타의 1부터 베타 햇 11까지 그냥 오리지널을 다 찍어봅시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j in 1부터 11까지 그냥 오른쪽에 편하게 추가해 볼게요. 자, lines x는 x.grid, y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거 L2놈 계산하기 전에 이 베타 갖고 와가지고 자, 베타 갖고 와서 이 x.grid가 지금 길이 100짜리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1 곱하기 100짜리인데 각 로를 한 번씩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베타 1 람다 콤마 베타 1 람다 2 콤마 그다음에 베타 2 베타 3 이렇게 트레젝토리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서 컬러의 정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정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서로 다른 그 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른 컬러에 되는 게게끔 추가하시죠. 어떻게 보입니까? 좀 이렇게 그리면 양수 코에피션트만 남겠구나. 잠깐만요. 그림에 리미트를 좀 넣겠습니다. y 리미트는
마이너스 200에서 500까지. 그다음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줌 하면 어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11개의 베타 J들이 람다가 올라가면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뭐 물론 어떠한 베타 J는 0에 붙었다가 다시 크기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두 0을 향해 가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그 리치 페널티 먹였을 때 이 베타 인터셉트를 뺀 그 베타 핵들이 람다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봤고요. 10분 쉬고 나서 이제 똑같은 걸 라쏘 벌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GLM넷으로 리치 벌점화된 리치 벌점화된 최소 제곱법을 풀고 그다음에 베타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사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치점 OBJ P 타고 나시면은 보통 우리가 아래서 지도학습 방법 쓰시면은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y 햇 계산하라는 기능이죠. 프리딕트. 그렇죠? 요거 프리딕트도 이렇게 쓰시면은 100개의 람다에 대해 100개의 람다에 대해서 베타가 지금 100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프리딕트 집어넣으시면 리치점 오비제 프리딕트 쓰시면은 100개의 y 햇들을 다 줍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현재로서는 베타 햇 자체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볼 것은 똑같은 작업을 라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뭐만 달라요? 알파만 다릅니다. 자, 여기 리치 오브제는 제가 핏할 때 알파를 0으로 넣고요. 라인 11과 비교해서 보면 라인 27은 제가 이제 라쏘 벌점한 최소 제곱법을 예제로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알파가 1입니다. 자, 왜냐 여기 알파에서 어디 갔어? 잠깐만. 알파 아규먼트가 기능이 뭐예요? 이제 이 GLM에서 들어가는 벌점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알파의 1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리치 텀이 여기 1-알파가 들어있으니까 리치 벌점항이 0이 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베타 원놈에 붙는 알파가 이제 1이 돼가지고 라쏘 벌점만 남게 됩니다. 자, 다음에 y랑 x랑 그다음에 최소 제곱법 푸는 건 변함이 없고요. 한번 디테일을 생략하고 코에피션트 플랫을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그리면 되겠죠. 라쏘 오브제 람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바꾸겠습니다. 리치점 오브젝트를 이제 바꿔야 되지. 그래서 블락 지정을 하고 컨트롤 F 하시면은 제가 블락 지정 한 곳에서만 바꾸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팁입니다. 라쏘로 다 바꾸면 두 개 바뀌었고요. 한번 살펴보시죠.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라쏘 픽했어요. 어차피 GLM은 오브젝트예요. 문법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람다 쫙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뽑을 람다의 로그 씌울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펴볼 건 뭐냐? 먼저 그 핏된 베타들의 각 람다에 대응하는 그 핏된 베타 핵들의 유클리디안 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하나 더 해야 돼. 각 코에피션트들도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코에피션트들. 자, 라쏘에서 뽑은 각 베타 1부터 베타 11까지를 다 뽑을 겁니다. 뭐 지금은 요 단원 초반이니까 반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지금 여기서 지금 푸는 건 뭐예요? 베타 제로랑 베타에 대해서 2n분의 1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제로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최소 제곱법을 풀기는 푸는데 자 람다 상양수를 붙여가지고 람다의 베타의 이 non 인터셉트 파트의 원놈들을 다 그 L2놈을 줘가지고 L1놈을 줘가지고 지금 최소화시킬 겁니다. 지금 N은 400이고 P는 11이죠. 가변수 코딩 완료하니까 이제 변수가 11개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람다는 100개 있었죠. 람다 100개인 건 GLM에서 디폴트 옵션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용어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람다에 대응해서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요 구한 개수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베타의 람다에 의존해서 그 솔루션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타 제로 핵 컴마 베타 핵 자 람다를 붙여보겠습니다. 컴마 그래서 람다 100개를 뭐라고 할까요? 뭐 람다 1부터 여기 문법 맞춰서 람다 0부터 람다 99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여기가 로그 람다 축으로 그려놓고 뭘 그리려는 거예요, 지금? 요 estimated 요 non intercept 파트에 베타 람다의 2는 먼저 한번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축에 또 뭐 그릴 거예요? 람다에 대응되는 베타 1부터 베타 11까지 있을 텐데 베타 람다의 첫 번째 성분부터 베타 람다의 11번째 성분까지 쫙 플러스로 그려볼 겁니다. 자, 리찌랑 비슷한 트렌드인데 리찌에서는 없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재밌는 현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라인 27부터 라인 37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왜 안 그려져? 어떻게 문제일까요? 아깐 됐는데 다시 소프트는 X 그리드 그다음에 Y 그리드 플랫이 문제네요. 플랫 마진이 너무 크다고? Y 리미트를 조금 줄여볼게요. 플랫 안 돼? 뭐가 문제일까요? X점 그리드 문제 없고 Y점 그리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플랫 그림 됐다. 네, 이 그림 그리는 이 폭이 너무 작다라는 에러 메시지였어요. 그다음에 Y랩을 그래서 Y 리미트를 마이너스 300부터 한 600 정도로 한번 제한을 주죠. 그리고 더 높게 해야겠다. 700 정도로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할 거냐면 좀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금 0에 해당하는 가로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AB 라인 호라이젠탈 0이고요. 그다음에 블루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리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제 판설정을 지우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의도했던 이 그림이 플러스로 찍혔다는 거 보이시죠? 아실 수 있죠? 지금 여기서 판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지금 화면을 지우고 판서를 지우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전히 뭐 볼 수 있는 추세. 일단은 람다를 크게 할수록 그 코에피션트의 놈 자체가 점점 좀 0으로 다운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람다가 커질수록 베타의 뜰은 점점 작아진다. 베타의 그 유클리디언 놈 자체는 줄어든다. 그것도 다시 늘어났다고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단조적으로 검수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 J들, 베타 핵 J들 각각 살펴보시면은 뭐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절대값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리지와의 공통점이고요. 리지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리지의 결과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리지 어디 갔어? 줌. 이거 동시에 볼 수 없나? 잠깐만요. 동시에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옵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파 MF. 보자. 파 MF로는 C1,2 하면은 1행 2열의 그림을 그려주죠. 그림부터 없애고 자, 리지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리지부터 다시 그릴게요. 그렇죠. 지금 좌측이 리지고 우측이 람. 좌측이 리지고 우측이 라쏘입니다. 혹시 조금 관찰하실 수 있는 차이점이 보이나요? 어떤 게 보여요? 사실 지금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확대 한번 해볼게요. 어디를 확대할 거냐면 Y 리미트를 매우 줄여서 여기 X, Y는 0 근처, 0 수평선 근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줄여서 마이너스 5랑 5 정도 살펴봐야지. 수평선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지에도 수평선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4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그릴게요. 라인 40까지 씹어다기 시작시키면은 뭐가 문제지? 오케이. 제가 아마 X점 그리드부터 다시 정해야 되니까 라인 14부터 라인 40까지 다시 실행해야 될 거예요. 줌 시켰습니다. 줌. 혹시 0으로 가는 트렌드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아요? 리찌는 부드럽게 0을 향해 가죠? 라스 어때요? 이게 자석처럼 0에 한 번 빨려 들어가면 한 번 더 빠져나오지 않죠? 얘는 0이랑 가깝게 가까운데 이그제트형이 아니에요. 얘는 람다가 커지면은 이그제트형이 됩니다. 이게 가장 리치와 라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관찰 한번 넣어봅시다. 관찰. 저 이제 요 화면 끄고 다시 판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실습한 게 라인 45까지고요. 혹시 라인 45까지에 대해서 실습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판서로 우리의 관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자, 요거는 리찌라스 공통입니다. 이거는 리찌라스 공통. 네? 내가 벌점에 두는 양수를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 코에피션트들이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적자면은 자 베타 햇의 놈은 그냥 진짜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람다가 커질수록 제가 말을 두 번 썼네요. 이미 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요. 베타 람다의 놈은 단조 감소. 이것도 지금 관찰할 수가 있었죠? 뭔가 여기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0으로 가는 거는 경향상 0으로 좀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는데 0으로 가는 거는 확인되고 그다음에 놈 자체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찰. 라쏘 벌점의 경우요. 람다가 커지면 베타 제 람다들이 이게 지금 이그젝트 0이 된다. 0에 가까운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생 제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수업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로도 어떤 좋은 인사이트들을 주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그림이 편할지 아니면 수식으로 손으로 써보는 게 편할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왠지 그림보다는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30분 남았습니다, 수업이. 자, 지금 2-1번, 2-2번입니다. 자, 우리가 최소제곱법을 푼다고 가정하고 자, yi랑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모든 케이스에 일반화해서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 특수한 케이스에서 리지에랑 라서 페널티를 먹인 베타 햇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면 상당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소 제곱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변수 개수랑 샘플 사이즈랑 같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셉트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가 n by n이 되겠죠? 인터셉트 그 원으로 이루어진 컬럼 없으니까 변수 개수 그냥 p 걔만큼 있고, 그다음에 변수 개수랑 그 샘플 사이즈랑 똑같으니까 컬럼도 n이겠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자료 행렬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n by n 항등 행렬이라고 가정하시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최소 제곱법의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은 제외하고 쓸게요.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인데 이게 제곱일 텐데, 자, 베타가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쓰이는데 i번째 디자인 매트릭스가 누구겠습니까? 자, 디자인 매트릭스의 i번째 행이 누구겠어요? 0, 0, 0, 0, 1, 0, 0, 0 여기 i번째 성분이 0, 1인 어떤 벡터가 되겠죠? 디자인 매트릭스의 i번째 행이니까. 아니, 항등 행렬의 i번째 행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n이겠고, 그 중에서 i번째 성분은 1인, 그다음에 나머지 성분은 0인 벡터가 될 것입니다. 남는 게 뭐예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i 제곱이 됩니다. 상당히 그냥 아주 쉬운 yi는 어차피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고, 각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를 그냥 다 서로 다른 베타 i로 최소 제곱으로 어프로치메이트 하면 되는 겁니다. yi는 그대로 있고 yi들은 주어졌고, 우리가 이 녀석을 최소화시키는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최소 제곱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의 LS는 오른쪽의 수식을 베타에 대해서 n차원의 벡터 베타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녀석일 텐데, 수식으로 보면 얘 최소화시키는 베타
누구죠? yi들은 이미 숫자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이 서메이션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각 y1에 대해서는 베타 1 제곱 더하기 y2 빼기 베타 2 제곱이고 yn 빼기 베타 n 제곱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yi들은 이미 주어진 수 실수의 제곱들을 연달아 더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타부터 베타 2, 베타 n들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이 제곱합이 최소가 될까요? 뭔가 말하고 싶죠? 어떻게 되겠어요? 자, 베타 1, 베타들이 모두 y랑 값이 같으면 되겠죠? y1, y2, 다다다. yn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죠? 왜요? 제곱의 썸이 최소화되어 있는 건 언제예요? 각각의 제곱 텀이 모두 0일 때 무조건 유일하게 최소가 되죠? 그런데 위의 문제에다가 이제 라그랑 죄송합니다. 페널티를 끼얹어 봅시다. 자, L1 벌점화된 최소 제곱해. 자, 베타의 람다는 마금인 베타가 n 차원인데 뭘 최소화시킬 거예요?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i 제곱 더하기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지금 인터셉트 없고 베타가 n개 있으니까 첨자를 i는부터 n까지로 해가지고 그 베타 i 제곱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이 어떻게 생겼죠?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우리가 지금 매우 특수한 디자인 매트릭스에서 L1 결정하는 최소 제곱 패를 이런 식으로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 있는지 탐험해 보려는 상태입니다. 네, 운이 좋게도 왼쪽에도 제곱, 좌측도 베타 i에 대한 2차식이죠. 우측도 베타 i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2차식 최소화 문제는 각 i에 대해서 모두 분리가 가능하죠. 이렇게요. 혹시 위를 전개하면 이렇게 써지는 게 보이시나요? 1 플러스 람다의 베타 i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i 더하기 베타 i yi 더하기 yi 제곱. 자, 이게 지금 각 i에 대해서 베타 i를 2차식으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기 문제를 푸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에 대한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은 각 베타 i에 대해서 각각의 최소화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베타 1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베타 2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베타 3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서로 각 베타 i들끼리는 서로의 최소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쓰겠습니다. 혹시 요거 위에를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까요? 베타 i 빼기 1 플러스 람다 분의 1 곱하기 yi 더하기 컨스턴트 제곱. 아이고 미안. 앞에다가 요거 하나 붙여야겠다. 1 플러스 람다 붙어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뭐 넘어가는 건 우리가 옛날에 2차식을 완전 제곱 C 플러스 컨스턴트로 바꾸는 건 아마 2차 방정식 옛날에 푸실 때 많이 연습을 하셨었죠? 2차 계수 분의 1차 계수 나누기 2 하면은 금방 이 식이 정리가 되죠? 선생님은 저는 시간국에서 디테일을 생략했는데 여기 의심스러우시면 디테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래까지 정리했어. 요 식을 최소화시키는 베타는 누구일까요? 자, 어차피 베타 i를 선택함에 따라서 여기 둘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요 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요 텀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답 i에 대해서. 그래서 아금이는 이렇게 됩니다. 아금이는 1 플러스 람다 분의 1 곱하기 y1, y2, yn. 자, 잠깐만. 근데 여기 봐요. 지금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베타 리스트 스퀘어랑 베타 람다랑 비교해봐요. 최소 제곱법 솔루션이랑 리치 벌저가 솔루션이랑 차이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건 똑같고 뒤에 곱해지는 상수가 하나 추가됐죠. 근데 지금 상수가 람다가 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베타 LS는 첫 번째 성분이 그냥 Y1이야. 근데 베타 람다는 첫 번째 성분이 Y1을 1 플러스 람다로 나눴어요. 두 번째 성분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하는 Y2인데 리치 추정량은 Y2를 1 플러스 람다로 나눴어요. 각 성분마다 이 추정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람다만큼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수직선이 있다고 할 때, 자, 여기에 y는 x선을 이렇게 45도 각도의 선을 그려요. 자, 그러면 자, 그 j 번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들이
여기 x 가로축에 딱 붙어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세로축은 그 람다가 붙은 L1 페널티 문제라고 쳐요. L1 페널티 솔루션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를 찍을 때 최소 제곱법 솔루션을 첫 번째 정보으로 하고 그다음에 L2 벌점화된 밑지 벌점화된 솔루션을 Y축 좌표로 두면 걔네가 어디 위에 찍혀 있겠어요? 자, 베타 J LS는 그냥 YJ고 베타 J 햇 람다 그 리치 추정량은 1 플러스 람다 번의 YJ니까 자 뭔가 여기 수직선에서 y는 1 플러스 람다 분 1x 위에 이렇게 점들이 쫙 찍혀 있겠죠? 이게 헷갈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특수한 케이스에서 보면은 그냥 최소 제곱 추정량에 비해서 언제나 그 리치 추정량은 스케일이 더 작아지는 절대값이 더 작아진 어떤 무언가 값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observation. 또 yj가 0이 아닌 한 우리가 관찰한 yj들이 0이 아닌 한 1 플러스 람다를 나누어도 0은 아니죠. 그러니까 람다를 아무리 크게 해서 람다를 아무리 크게 해가지고 L2 벌점을 세게 주던 간에 요 베타 j 람다가 이그젝트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뜬구름일 수 있는데 자, L1, L2 벌점하던 최소 제곱해를 보시면은 아니, L1 벌점하던 최소 제곱해를 보시면은 뭔가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오타를 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푼 거는 L1 벌점화가 아니고 L2죠. L2 벌점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L1 벌점화된 최소 제곱해도 한번 이런 클로즈드 포뮬러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L1 벌점화된 최소 제곱해. 밑지랑 조금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첨자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리지는 아래 첨자로 R을 한번 붙이고요. L1 벌점하는 라쏘의 그 줄임말로 L을 한번 붙이겠습니다. L. 자, L1 벌점하던 최소 제곱해, 라쏘 벌점하던 최소 제곱해는 똑같이 어떻게 풀어요? 아그민. 자, 위에는 베타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했으니까 밑에는 그냥 베타1부터 베타n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뭐 n개의 실수 베타1부터 베타n까지 오른쪽 수식을 최소화시키는 저 실수를 찾을 거예요. 어떠한 녀석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서메이션 아니브 n까지 yi 빼기 베타 i 제곱 더하기 람다 서메이션 i는 n까지 베타 i 절대값. 그다음에 이거 쓰기 전에
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거랑 맞춰서 한번 페널티 써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곱 있는 거에다가 2분의 1 한 번씩만 할게요. 라쏘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려면 2분의 1이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필기하신 데다가 이 제곱 있는 데다가 2분의 1씩 붙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문제, 그 뒤에 문제에서는 2분의 1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뭐 아래 이 해가 이렇게 써진다는 거는 전혀 바뀜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이렇게 라쏘에서 2차항에는 2분의 1을 붙이는 게 편하고 라쏘는 여기 람다에 2분의 1이 없는 게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위를 아래를 전개하면 자, 서메이션 i-부터 n까지 2분의 베타 i 제곱 마이너스 잘 봐야 됩니다. 여기 yi 베타 i 더하기 람다 절대값 베타 i 더하기 yi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조금 더 고급지게 쓰겠습니다. 중간에 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혹시 절대값 t는 t의 사인 곱하기 t로 쓸 수 있다는 거 혹시 직관적으로는 공감되시죠? 만약에 t가 양수야. t의 부호는 1. 사인 t는 t가 양수면은 1이고 t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고 t가 0이면은 0인 함수입니다. 사인 함수 어디서 보셨어? 보셨어요? 말이 안 나와도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보신 적 있죠? 그 사인 함수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쓴 이유는 이 오른쪽에 전개해서 사실 절대값이 있는 데서 최소화시키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이렇게 얘가 0보다 클 때, 0보다 때 경우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좀 그 최소화 문제를 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 요 녀석이 사인 베타 i 곱하기 베타 i로 보이면 이런 꼴을 써볼 수 있죠.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2분의 베타 i 제곱 마이너스 yi 빼기 사인 베타 i 곱하기 베타 i 자, 더하기 yi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잠깐 미안합니다. 자, 지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는 조금 약간은 수학적인 노가다가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 i는 1부터 n까지 패턴이 다 똑같죠? 요 함수를 최대화시키는 베타 i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아금인 베타 자, 2분의 베타 제곱 빼기 y 베타 더하기 람다 절대값 베타 더하기 y 제곱 지금 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7분 안에 다 쓰긴 좀 힘들거든요. 약간 좀 진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F 베타로 두시고 이렇게 베타가 0보다 클 때랑 베타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이때마다 이게 2차 함수로 딱 쓰여지죠? 제한이 있는 영역에서의 2차 함수 최소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녀석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뭐가 남냐면요. 절대값 y 빼기 람다 플러스 곱하기 사인 y가 됩니다. 자, 뭐냐면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일단 수식부터 쓰고 얘기할게요. 즉, 그 라쏘 추정량은 라쏘 추정량의 i번째 성분은 주어진 i번째 자료에서 람다를 뺀 다음에 자 여기 플러스 시그널은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가 음수면은 0으로 트렁케이트를 시키고 그다음에 t가 0보다 인풋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그 자기 숫자를 고지급대로 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쏘 추정량이 이 특수한 케이스에서 솔루션이 클로즈드 폼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input yi의 절대값이 중요해요. input yi의 절대값에서 이 주어진 람다를 빼서 0보다 작으면 yi가 뭐 마이너스 2라 가지고 람다보다 람다가 3이면 이게 더 작을 수 있죠? 그럼 그때 0으로 잘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y 사인을 보관시켜가지고 부호는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예제를 두면 자, 만약에 n은 4고 y1부터 y4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베타 ls가 뭐 1, 9, 2, 5 이렇게 생겼고 1, 마이너스 9, 2, 5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5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람다는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라쏘는 어떻게 생겼느냐? 잠깐만. 라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하나씩 대입해보자. 1에서 3을 빼. 음수죠? 0입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의 절대값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돼요? 얘는 6이 되죠? 6이 되고 스케일은 사인은 그대로 지킵니다. 마이너스 2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크기는 2고 거기서 큐닝터랑 여기 람다 3 되면은 여기 0 되죠? 얘도 0 되고 그다음 5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5에서 람다 3 되니까 2 되고 부호는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람다가 3일 때의 라쏘 추정량은 이 문제에 한해서는 0, 마이너스 6, 0, 2 이렇게 됩니다. 이그젝트 0이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아까의 그림을 다시 갖고 올게요. 자, 요거 그림만 마저 그리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요 녀석의 쏘 갖고 와, 이렇게. 미안해요. 컷. 지금 우리가 이전에 베타 요 녹색 선으로 그은 게 뭐죠? 지금 녹색 선으로 그은 거는 리스트 스퀘어 추정량의 제2번째 성분들과 그다음에 람다로 페널티가 주어진 고정된 람다 페널티가 주어진 리치 추정량의 제2번째 성분들이 딱 찍으면은 얘네들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에 대해서 늘 1 플러스 람다를 나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람다는 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45도 직선보다는 조금 더 기울어진 요 트렌드 위에서 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랑 다음에 리치 에스티메이터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똑같은 걸 라쏘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라쏘는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라쏘의 제2번째 성분이랑 리스트 스퀘어의 제2번째 성분이랑, 자, 라쏘의 제2번째 성분이랑 노테이션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스트 스퀘어는 yj인데 이 라쏘 에스티메이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yj 빼기 람다의 플러스 곱하기 사인 yj죠. 자, 그러면 얘네 트렌드는 어떻게 있겠어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직선이 있겠어요? 지금 그 직선이 y는 절대값 x 빼기 람다 플러스 곱하기 사인 x 직선 위에 이 점들이 싹 분포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절대값 x가 람다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여기 남아있고 사인도 남아있고 그냥 x의 스케일을 람다는 더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 마이너스 람다에 대해서 그냥 45도 직선이 이렇게 쫙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람다보다 작으면, 즉 x가 마이너스 람다와 람다 사이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가 이그젝트하게 빵이 되죠? 그러니까 파란 선은 마이너스 람다 람다 사이에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가 9였으면은 라쏘는 6 주고 그다음에 리치는 4분의 9를 주고, 만약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의 제2번째 성분이 2였으면은 라쏘 추정량은 이그젝트하게 제로를 주고 리치 추정량은 4분의 2를 주게 되는 겁니다. 람다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결론. 첫째, 리치건, 이 케이스로 보고 요 X 디자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인 경우에 어떤 관찰을 할 수 있느냐. 일단 첫째,
리치 추정량과 라쏘 추정량 모두 오리지널 최소 제곱 추정량보다는 더 작은 크기의 값을 준다. 작은 크기 값을 주는데 리치랑 라쏘가 어떤 패턴으로 더 작은 값을 주는지는 리치랑 라쏘가 다른 거예요. 리치는 어떻게 더 작은 값을 줘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를 그냥 일정한 상수로 나눠서 축소를 시키고요. 라쏘 추정량은 어떤 패턴으로 작동을 해요? 그냥 주어진 리스트 스퀘어 추정량을 주어진 람다만큼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깎아먹어요. 깎아먹고 만약에 깎는 양이 더 커지면 이계적하게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라쏘 추정량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를 더 작게 만드는 패턴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에서 줄어드는 건 똑같은데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그젝트하게 제로가 되는 코에피션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왜 리치랑 라쏘 추정량이 원래 오리지널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보다 더 절대적으로 작은 값을 주는지 아이덴티티 디자인 매트릭스의 경우에 한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낄 겁니다. 만약에 디자인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면은 이런 우리의 관찰이 일반화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로즈드 포뮬러가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관점에서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이 리치랑 라쏘 추정량이 훨씬 더 크기가 작은 추정량을 주고 이그젝트하게 제로인 추정량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서 미안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